자, 이번에는 중심 원소에 결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깥쪽에 결합하고 있는 원소. 자, 중심 원소에 인이라고 하는 원소가 결합하는 것은 똑같죠. 중심 원소에 인이라고 하는 결합하는 것은 똑같지만 바깥쪽에 결합하는 원소가 어떤 원소이냐에 따라서 영향받습니다. 이 브롬보다는 염소가 전기염성도가 커요. 염소보다는 F가 전기염성도가 크죠. 그러면 공유 결합할 때 브롬이 인으로부터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 보다는 염소가 더 바깥쪽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죠. F는 전기염성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을 더 자기 쪽으로 많이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으로부터 공유 전자쌍 간의 이 핵으로부터의 이 거리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가 공유 전자쌍 간의 거리예요. 염소는 핵으로부터 공유 전자쌍이 더 멀어졌죠. 따라서 어때요? 실제로 이 거리가 브롬보다는 더 멀죠. F는 F 쪽으로 공유 전자쌍을 더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 공유 전자쌍이 핵으로 더 멀어지면서 실제 공유 전자쌍 간의 거리가 더 멀어졌죠. 그때 누가 비공유 전자쌍이 너희들 살만하지 더 밀어붙여 이렇게 해서 결합각이 더 작아지더라. 그래서 똑같은 중심 원소인데 일반적으로 전기염성도가 더 큰 원소가 결합하게 되면은 공유 전자쌍이 이 바깥쪽에 전기염도가 큰 원소의 핵 쪽으로 끌어당겨져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더 밀어붙여서 결합각이 작아지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70조 예제 1번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가의 표는 16조 원소의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 값을 나타내면서 가에 보니까 산소 간의 결합 해리 에너지 그리고 산소 간에 이번에는 이중결합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O와 H 간의 결합 해리 에너지, O와 C 간의 결합 해리 에너지, 그리고 O와 F 간의 결합 해리 에너지.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황과 황 간의 결합 에너지가 나타나 있고 황 간의 이중결합, 그리고 S와 H 간의 결합 에너지와 S와 C 간의 결합 에너지, S와 F 간의 결합 에너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기 이 똑같이 16조 원소지만 산소가 탄소에 결합하느냐, 황이 탄소에 결합하느냐, 이 중에서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을 보니까 누가 더 커요? 이 산소 쪽이 더 크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 간에 결합을 할 때는 전기염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결합 에너지가 큽니다. 황보다는 산소가 전기염성도가 더 커요. 따라서 이쪽이 전기염성도 차이 값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탄소지만 황보다는 산소의 전기염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두 원소 간의 전기염성 차이가 이 산소 쪽이 크죠. OF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OF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는데 F의 전기염성도가 여기서는 4.0입니다. 4.0이고 산소의 전기염성도가 3.5죠. 황의 전기염성도가 얼마냐면요 2.5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기염성도 차이가 누구 쪽으로 갈수록 더 크냐면은 이번에는 SF 쪽으로 갈수록 전기염성도 차이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염성도 차이가 커서 결합 에너지 값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번 더 따져보면 탄소 2.5, 산소 얼마입니까? 3.0이죠. 그 다음에 이 황도 전기염성도 값이 2.5이기 때문에 전기염성도 차이는 이쪽이 커서 이쪽이 결합 에너지가 더 크더라. OH와 SH도 마찬가지예요. S가 2.2 그리고 산소가 3.5이고 황이 전기염성도가 2.5죠.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염성도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선택지 1번을 보면은 O하고 F 간의 전기염성도 차이보다는 S와 F 간의 전기염성도 차이가 더 커서 결합 에너지가 더 큽니다. 선택지 1번의 설명은 옳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에 보니까 H2O하고 H2S가 있는데 H2O에는 O와 H 간의 결합이죠. 그리고 H2S에서는 S하고 H 간의 결합이죠. 이때 전기염성도 차이는 이 H2O에서의 O와 H 간의가 H2S에서의 S와 H 간의 전기염성도 차이보다 커서 결합 에너지가 크죠. 결합 에너지가 크면은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H2S가 결합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도 더 이온화되기 쉽고 따라서 어때요? 더 센 산소로 나타날 수 있겠죠. 선택지 2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선택지 3번 O2F2에서 산화수를 보는데 산화수 볼 때 화합물 중에서 F는 항상 산화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가죠. F가 마이너스 1가, F2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따라서 O2만큼이 얼마일까요? 플러스 2가고, O 한 개당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겠죠. 선택지 3번의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선택지 4번. 이번에는 산소 간의 단일 결합, 환과 환 간의 단일 결합. 이거는 똑같은 원소 간의 단일 결합인데, 이때 단일 결합만 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산소는 비공유 진재쌍을 2개를 가져요. 그리고 황은 비공유 진재쌍을 마찬가지로 2개를 가지지만 이 비공유 진재쌍에 의한 반발 효과가 워낙 커서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는데 산소는요, 이 비공유 진재쌍이 몇 번째 전자껍질이세요? 2번째 전자껍질이죠. 황은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3번째 전자껍질이 있고 2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비공유 진재쌍의 반발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반발 효과 때문에 결합이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OO 단일 결합보다는 황 간의 단일 결합이 결합 에너지가 더 큽니다. 선택지 4번도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OF2에서의 결합각과 H2에서의 결합각을 비교하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OF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O가 비공유 진재쌍을 2개를 가지죠. 그리고 O와 H가 또 결합하고 O가 비공유 진재쌍을 2개를 가지는데 자, F가 H보다 정지연 분도가 크죠? 정지연 분도가 크니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겼어요. H는 F보다 또는 O보다 정지연 분도가 더 작기 때문에 공유 진재쌍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비공유 진재쌍이 반발력이 큰 요소인데 이거는 F 쪽으로 더 전자가 멀어지면서 실제로 공유 진재쌍 간의 거리가 어때요? 이 HH가 결합했을 때보다는 H가 O에 결합했을 때보다는 실제 거리가 훨씬 멀죠. 이렇게 공유 진재쌍 간의 실제 거리가 이렇게 핵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실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가 안 봐줘요? 비공유 진재쌍이 너 살만하네. 그러면서 어때요? 더 밀어붙여서 결합각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O와 F 간의 그 결합각이 더 작은데 선택지 5번에는 더 크다라고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제 1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예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중심 원자가 서로 다른 세 가지 플로린과 화합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BF3,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PF3이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ClF3라고 하는 물질이죠. BF3는 붕소와 F 간의 결합에 의해서 이 각이 모두 이 평면 삼각형 구조 120도. 그 다음에 PF3라고 하는 것은요, P가 15종 원소, 원자가 전자 5개를 갖고 있는데, F와 공유 결합할 때 전자 1개를 썼어요. 물론 공유 결합할 때 P도 전자 1개를 넣었지만 F도 전자 1개를 넣었죠. 그리고 P가 뭘 갖고 있어요? 비공유 진재쌍을 전자가 2개 남았기 때문에 비공유 진재쌍 1개를 가지겠죠. ClF3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바와 같이 CL이 17쪽 원소예요. 원자가 전자 7개고 F와 공유 결합할 때 전자 1개, 그리고 1개를 쓰고 전자 몇 개 남았어요? 4개. 따라서 비공유 진재쌍이 몇 개가 존재합니까? 비공유 진재쌍이 2쌍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L을 기준으로 진재쌍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 방향을 뻗었고 SN값이 5라고 하고 SN값이 5일 때는 이 전재쌍 간의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 SN값이 5일 때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에서 비공유 진재쌍이 1개가 오거나 2개가 오거나 3개가 올 때는 모두 액셜 방향이 아니라 어느 위치로 온다고 했어요? 예, 에쿼토리얼 방향으로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쿼토리얼 방향으로 왔는데 공공 간의, 공유 진재쌍 간의 90도보다는 비공유 진재쌍과 공유 진재쌍 간의 이 반발력이 더 커서 이쪽으로 휘어지겠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 비공유 진재쌍과 공유 진재쌍, 비공유 진재쌍과 공유 진재쌍 간이 공유 진재쌍 간의 반발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휘어졌어요. 그래서 T자는 T자인데 무슨 T자라고요? 구분 T자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 각을 따져봤을 때는 이거는 각이 전부 120도로 나타납니다. 각이 전부 120도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비공유 진재쌍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 109.5도인데 비공유 진재쌍의 반발력이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공유 결합하는 진재쌍 간의 각이 작아져서 몇 도보다 작다고요? 109.5도보다 좀 더 작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F와 CL과 F 간의 각은 비공유 전재쌍이 없었으면은 90도일 텐데 비공유 전재쌍 때문에 굽어져서 이 각은 몇 도보다 작다고요? 90도보다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려했고 1번 BF3는 완전히 정삼각형이에요. 평면 삼각형 구조이죠. 평면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지 2번 BF3는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다라고 했고 BF3에서는 완전히 대칭 구조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입니다. 근데 PF3나 CLF3는요 완전히 대칭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대칭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을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CLF3이고 SN 값이 5일 때는요 이 5개의 전재쌍이 뻗은 방향이 기본적으로 삼각 쌍피라미드 구조라고 했죠. 그리고 SN 값이 5일 때 액셜 방향도 있고 에코터럴 방향도 있는데 액셜과 에코터럴 방향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누가 더 길다고 했습니까? 액셜이 더 길다고 했죠. 따라서 CL과 F 간의 길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이 길이는 같으면서 길고요. 에코터럴 방향 이 길이는 짧습니다. 더 짧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두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지 3번의 설명이 틀렸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예제 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입니다. 선택지 4번과 5번도 볼까요? 결합각을 봤더니 BF3에서는 이 각이 120도예요. 그리고 PF3에서는 각이 109.5도니까 이쪽이 결합각이 더 크죠. 선택지 4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선택지 5번 중심원자의 혼성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원자의 혼성 오비탈이고 혼성 오비탈은 SN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전재쌍이 뻗은 방향이 세 군데 방향이죠. 전재쌍이 몇 군데 방향으로 뻗었어요? 네 군데 방향으로 뻗었죠. 여기서는 전재쌍이 몇 군데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방향으로 뻗었죠. 세 군데 방향으로 뻗은 SN 값이 3일 때는 중심 원소가 sp2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SN 값이 4일 때는 sp3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고 하고 SN 값이 5일 때는요 dsp3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서 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혼성 오비탈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섹션 3번에 혼성 오비탈에 나오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75쪽에 있습니다. 자, 75쪽에 여러분들 먼저 보셔도 되고 제가 바로 다음에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건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중심 원소를 기준으로 전체상의 뻗은 방향이 세 군데 방향, 네 군데 방향, 다섯 군데 방향에 각각 SN 값이 3, 4, 5죠. 그리고 각각 혼성 오비탈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sp2라고 하는 것은요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두 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그때 s 오비탈이 3분의 1이죠. s 오비탈의 성격이 33%예요. p 오비탈이 3분의 2니까 약 몇 퍼센트? p 오비탈 성격만을 보면은 p 오비탈 성격만을 보면은 약 67%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sp3라고 하는 것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3개이기 때문에 s 오비탈의 성격이 25%가 되죠. p 오비탈의 성격이 75%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개 중에 p 오비탈의 3개이기 때문에 p 오비탈의 성격이 몇 퍼센트? 6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p 오비탈의 성분에서 여기 bf3하고 pf3를 비교하는데 p 오비탈의 성격은 pf3가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고 BF3가 p 오비탈 성격이 더 작습니다. 선택지 5번의 설명이 옳으네요. 예제 2번에서는 이미 옳지 않은 것이 3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73쪽에 원자각 결합 이론 그리고 혼성 오비탈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분자 궤도함수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